혜진고등학교 4층 끝자락에는 이상하게도 늘 조용한 복도가 있었다. 조명이 꺼진 것도 아니고 출입이 금지된 구역도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다. 누군가는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거기 가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쓸데없는 소문 신경 쓰지 마라. 지우는 그 복도에 앉아 쉬는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17살이었다. 키가 크지도 눈에 띄게 잘생기지도 않았다. 말수는 적었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전 항상 한 박자 늦었다. 교실에서는 늘 창가 맨 뒤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를 때마다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고 친구들은 그가 옆에 앉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지우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아침 일찍 등교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책을 펴고 수업이 끝나면 조용히 급식을 먹고 방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주 일찍 배웠다.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다. 체육 시간, 반을 나누는 과정에서 누군가 말했다. 쟤랑은 한 팀 하기 싫은데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고 웃음소리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우의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표시가 붙었다. 약한 애, 재미없는 애, 만만한 애,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민석은 일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인 일진은 아니었다. 선생님 앞에서는 예에 바르고 성적도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실이 잠깐 조용해지면 분위기는 그의 표정 하나로 바뀌었다. 아, 지후. 이거 좀 해. 처음엔 심부름이었다. 그 다음엔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엔 단체 채팅방에서의 무시. 지우는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때리지는 않았다. 욕도 대놓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문제였다. 모든 것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가장 괴로운 곳은 화장실이었다. 민석과 그의 친구들은 지우를 4층 끝 화장실로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의문은 잠기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계산되어 있었다. 폭력처럼 보이지 않게, 증거가 남지 않게. 그저 벽에 몰아세우고 웃으며 말했다. 너 표정 진짜 웃기다. 왜 그렇게 쫄아있냐? 카메라 켜도 되지. 그날 찍힌 영상은 단 몇 초였다. 하지만 그 몇 초는 지우의 하루 전체를 삼켜버렸다. 영상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돌았다. 지우는 채팅방을 나가지도 못했다. 나가면 찔린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웃음 이모티콘 하나하나가 자신을 조각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뒤 학교는 갑자기 바빠졌다. 회의실 불이 밤늦게까지 켜졌고 복도에는 평소보다 많은 교사들이 오갔다. 학생 보호라는 문구가 적힌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지우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벽은 밝은 색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컵에 손도 대지 못했다. 질문은 부드러웠다. 무서웠니?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 뿐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웃음소리, 휴대폰 카메라의 작은 불빛, 도망칠 수 없던 좁은 공간. 그는 아직 그 화장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교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졌다. 누군가는 지우를 안쓰럽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다.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는 속삭임이 들렸다. 지우는 점심시간마다 시선이 쏟아지는 느낌에 식판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민석은 달라졌다. 그의 웃음은 사라졌고 교실에서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성인지 분노의 눌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복도에서 지우와 마주칠 때면 민석은 눈을 피하거나 짧게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지우는 온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코스프레. 저 정도면 다들 겪지 않나. 익명의 댓글들은 칼날처럼 날아왔다.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이 오면 심장이 빨라졌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다. 수아는 지우를 찾아왔다. 괜찮아.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지우는 그 단순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침묵이었다. 조사위원회는 학생들을 불러 하나씩 면담했다. 그때를 봤니? 장난이라고 생각했니?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그냥 분위기였다. 싫어 보였지만 끼어들기 무서웠다. 진실은 하나였지만 책임은 흩어졌다. 지우는 학교에 다시 나오기 힘들어졌다. 아침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손이 떨렸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니? 지우는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이해될 뿐, 몸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질문이 반복되었다. 한편, 민석의 집에도 연락이 갔다. 부모는 분노했다. 장난을 이렇게까지. 민석은 처음으로 소리쳤다. 다들 그랬어. 하지만 그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 학교는 징계를 결정했다. 전학공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징계가 발표된 날, 지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박수를 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지만, 지우의 가슴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지우는 다시 4층 끝 복도로 갔다. 예전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아가 옆에 앉았다. 여기, 이제 싫으면 안 와도 돼.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야. 느리더라도 그날 이후, 지우는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일을 했다. 복도 대신 도서관으로 가기. 메시지 알림을 하나만 확인하기. 상담실 문을 스스로 열어보기.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고, 웃음소리는 가끔 공포로 변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아주 조금씩 그의 어깨를 펴게 만들었다. 침묵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은 그를 삼키지 않았다. 지우는 26살이 되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다. 원고를 읽고 문장을 다듬고 틀린 맞춤법에 표시를 남겼다. 말이 적은 성격은 여전했지만 그 덕분에 일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어른의 삶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대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저절로 굳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 말은 주문처럼 필요했다. 어느 날 회사 메일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발신자는 수아였다. 지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행사는 토요일 저녁, 작은 식당에서 열렸다. 지우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변해 있었다.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직장을 옮겼고, 누군가는 여전히 크게 웃었다. 지우 맞지?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는 과거와 달랐다. 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말수는 적었고 웃음은 조심스러웠다. 눈이 마주치자 민석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지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식당 밖은 조용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그때 미안했다. 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단어였다. 난 아직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너희는 떠났지만 난 거기 남아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이제야 안다. 그 대화는 완벽한 화해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는 처음으로 과거를 현재에 묶어두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새로운 원고를 맡았다. 주제는 학교폭력 생존자의 목소리였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문장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고등학생 시절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람은 맞지 않아도 부서질 수 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그는 고쳐 쓰고 싶어졌다. 사람은 부서질 수 있지만 다시 쓰일 수도 있다. 지우는 출판사에 제안했다. 익명 에세이를 하나 더 싣자고. 이름을 지우고 사건을 단순화한 글이었다.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이 글 덕분에 처음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우는 오래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학교로 강연을 가게 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땀이 맺혔다. 저는 피해자였고 지금은 어른입니다. 어떤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짊어질 수는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말했다.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무너진 채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4층급 복도를 떠올렸다. 여전히 어둡고 조용할 그곳. 하지만 이제는 안다. 침묵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침묵 속에서도 목소리는 자랄 수 있다. 지우는 오늘도 글을 쓴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